ES6와 함수형 프로그래밍 9번째 강의 프라미스와 어싱크 어웨이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자바스크립트 비동기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 실무에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세 목적은 자바스크립트 비동기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프라미스의 다양한 사용법 이해, 그리고 어싱크 어웨이트에 대한 접근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정을 진행하기 앞서서 이 비동기 실행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은 순차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이게 단순하게 소수상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은 하나의 작업이 수행되면 그 작업이 수행될 때까지 다른 작업을 안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끝났을 때 그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그 다음 작업이 끝났을 때 그 다음 작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하나의 시점에 하나의 동작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게 이제 가장 기본인 거고요. 요새 컴퓨터는 다수의 CPU를 갖고 있거나 하나의 CPU에서도 멀티 프로세서를 내장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순차적 실행 방법으로 짠 프로그램인 경우는 그 중에서 하나의 프로세서만 사용하게 되죠. 16개의 프로세서를 갖고 있는 CPU를 사용한다고 하면 16분의 1의 CPU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멀티태스킹이나 멀티스레딩은 여러 개의 프로세서나 CPU를 동시에 사용하는 겁니다. 한 시점에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하는 거죠. 하나의 작업을 나눠서 실행한다거나 아니면 별도의 다른 작업을 각각 실행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성능이 문제되는 시스템의 경우는 CPU가 갖고 있는 리소스를 최대한 이용하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래밍을 짜게 됩니다. 한데 이 부분은 순차적 실행에 비해서 엄청나게 기술적인 난이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순차적 실행이 1이라고 그러면 한 5 정도 되는 5배 정도 되는 난이도가 있고요. 그 문제점에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개의 작업을 수행할 때 공유 리소스를 어떻게 관리하는 데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 프로그램에 넘어가게 되면 세마포, 뮤텍스 이런 형태의 리소스를 제어하는 그런 기법들에 대해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처음 비동기 실행에 대해서 알았을 때는 정말 재미있는 아키텍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비동기 실행 방법은 순차적 실행의 장점과 멀티태스킹이나 멀티스레딩의 장점을 조합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비동기 실행은 기본은 순차적인 실행입니다. 한 번에 하나의 동작만을 할 수밖에 없죠. 때문에 멀티스레드나 멀티태스킹에 비해서 훨씬 더 프로그램을 제어하거나 관리하기 쉽습니다. 멀티태스킹이나 멀티스레딩의 장점을 갖고 온 게 뭐냐면 보통 프로그램에서 제일 많이 블로킹이 걸리는 부분이 이 IO를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그 IO를 처리하는 부분은 웹에서 자료를 갖고 오거나 파일 시스템을 갖고 오거나 DB를 갖고 오거나 이런 부분들인데 이거를 순차 실행이 아니라 동시 실행으로 바꿈으로써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퍼포먼스를 확보하게 됩니다. 결국 프로그램 입장에서 이거죠.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다가 IO가 있으면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데다가 맡겨놓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계속 실행시켜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맡겨놓은 부분에서 어떤 조건이 만족됐을 때 그때 그 부분을 실행시킴으로써 두 개의 프로세서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이런 비동기 실행이 기본 아키텍처입니다. 브라우저 돔에서 엘리멘트를 읽어드리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동기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예외 케이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인 아키텍처가 비동기이기 때문에 단순한 화면 제어가 아니라 좀 복잡한 시스템을 가면 반드시 이 비동기 실행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기본 아키텍처가 비동기 실행이기 때문에 그거에 알맞게 프로그램 방법론을 익히시고 접근하셔야지만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짤 수 있습니다. 그럼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떻게 이 비동기 실행을 수행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바스크립트 내에서 비동기 실행의 방법은 콜백 함수를 통해서 비동기 실행을 합니다. 이거 이제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4개의 작업을 수행한다 생각합니다. 그럼 첫 번째 작업이 수행되고요. 두 번째 작업이 수행되고 세 번째 작업은 그냥 내부에서 수행되는 게 아니라 웹에서 데이터를 갖고 온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순차적 실행에서는 세 번째 단계에서 작업을 수행할 겁니다. 하지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것을 웹에서 자료를 갖고 오면 이런 함수를 실행시켜 주세요 하는 콜백을 등록시켜 놓고 그 다음 작업을 그냥 수행해 버립니다. 즉, 이 작업은 어떻게 보면 작업 예약 티켓을 하나 발행시켜 놓고 그냥 다음 작업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작업을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스템은 웹에서 자료를 갖고 오겠죠. 그때
이벤트 루프라는 엔진에서 그 조건이 만족됐을 때 콜백 함수를 가져와서 실행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콜백 함수 내에 명령어들을 하나씩 실행이 되는 거죠. 여기서 첫 번째 살펴볼 거는 이 하나의 실행 블록에서는 순차적 실행이라는 겁니다. 동기적으로 하나의 작업들을 전부 다 실행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단순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그램이 한꺼번에 실행되는 게 아니라 한 블럭이 실행되고 이벤트로 자료를 갖고서 두 번째 블럭이 실행되고 세 번째 블럭이 실행되고 이런 형태로 블럭이 연결돼서 전체의 프로그램 실행을 구성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바스크립트는 비동기가 기본적인 아키텍처고요. 때문에 비동기가 어떤 형태로 실행이 돼야 되고 어떤 기능을 통해서 실행되어야 되는지 이해하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제를 통해서 그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코딩은 최상급 개발자만이 할 수 있는 사치입니다. 주니어 여러분, 무조건 키보드로 치십시오. 첫 번째는 콜백 함수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아마 자바스크립트 하면서 한 번쯤 짜셨을 겁니다. 콘솔 로그 1하고 set timeout 펑션 콘솔 로그 2하고 이거를 0.5초에 실행시키고 콘솔 로그 3하면 132가 나오죠. 1을 실행시키고 콜백을 등록시키고 3을 실행시켰죠. 그 다음에 이벤트를 갖고 와서 2를 실행시킨 겁니다. 여기에 클리어를 좀 하고 펑션은 화살표 함수로 대체할 수 있죠. 콘솔 로그 2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 set timeout은 많이 쓰시는데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거를 하나 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process.next tick해서 콘솔 로그 2 하면 똑같이 나오죠. 단 이 초가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이벤트 루프에서 이 갖고 오는 조건이 특정한 조건이 없는 겁니다. 이게 실행되면 그 다음에 그냥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열 비슷하게 작동을 하는 거죠. 이것을 ESC에서 제공하는 프라미스를 통해서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멘트 시키고 const ticket equal promise.resolve에 2 그 다음에 ticket.net에서 value를 콘솔 로그로 출력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걸 설명하면 우선 프라미스 리졸브라는 거는 저희가 작업 예약 티켓을 발행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시스템에 실행을 안 하고 이런 일을 갖고 오는 어떤 작업을 해줘 하고 시스템에 던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보면 1, 그 다음에 3만 실행된 거죠. 이것을 설명해 보면 우선 1을 실행시키고요. 그 다음에 비동기 함수는 저희가 작업 예약 티켓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2를 예약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3을 출력한 다음에 실행하는 블럭이 닫혔어요. 그리고 시스템에서 2가 실행돼서 값이 있겠죠. 이벤트 루프에서 갖고 왔습니다. 근데 그걸 갖고 와서 별도 실행하는 함수가 없으니 그냥 공백이 나타나는데 실행하는 함수를 등록시켜 주면 2를 화면에 다시 출력시켜 주는 겁니다. 콘솔 로그 3 다음에 블럭이 닫혀 있죠. 그 위치가 틀려져도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원위치 시키고 그러면 이 티켓이 과연 어떤 건지 살펴보면 프라미스라는 오브젝트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거는 const 티켓 den에 확인해 보면 펜딩 상태인 프라미스를 화면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펜딩이나 이런 것들은 뭐 필요하시면 다시 다른 데서 살펴보시고요. 크게 의미 없습니다. 여기서 의미 있는 거는 1이 실행되고 이 비동기를 했으면 이거는 작업 티켓이라는 거죠. 예약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den을 해서 2를 받은 것을 다시 화면에 출력시키는 이 함수도 리턴 값이 프라미스입니다. 즉 작업 예약 티켓인 거예요. 그래서 3을 실행시킬 시점에 보면 3이 실행되고 그것은 단순하게 프라미스로만 정의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일단락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벤트 루프를 통해서 2가 실행되고 콘솔 로그 2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 흐름을 명확하게 이해해 주십시오. 콜백과 프로미스에 대해서 좀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클리어하고요. 지금 저희는 파일이 존재하지 않은지 확인하는 함수를 기본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노드에서 쓰는 파일 관리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고, 이 라이브러리 중에서 이 exist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보시면 그 패스하고 그 다음에 콜백 함수를 리턴하도록 되어 있죠. 패스 경로는 아무 파일을 갖고 와서 경로 지정하고, 콜백은 완드로 해서 불린 값을 갖고 오게 되어 있죠. 불리니까 플래그에서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오고, 있으면 존재합니다 나오고요. 그리고 요거를 추출해지는 게 기본적인 사항일 겁니다. 실행을 시켜보면 존재한다고 나오죠. 오류를 일으키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을 프라미스로 바꿔보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클리어하고요. 프라미스는 객체이기 때문에 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프라미스는 함수를 가지고 초기화를 하는데, 그 함수는 resolve라는 함수와 reject라는 함수를 아규먼트로 받습니다. 그리고 콜백 함수를 만드는데, 콜백은 플래그를 받아서 플래그가 true이면 resolve라는 함수를 실행해서 그 결과값을 넣어줍니다. 이건 뭐냐면 정상적으로 실행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플래그가 false이면 reject 해가지고 false란 값을 넣어주는데, 이건 뭐냐면 정상적으로 실행하지 않고 오류를 리턴하는 겁니다. 요거를 저희가 했던 fs를 가지고 하면 파일을 확인하고요. 콜백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파일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true란 값을 리턴하겠죠. 그 다음에 없으면 false에서 에러를 핸들링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프라미스가 생성이 되면, 뉴를 했으니까 시스템에 생성이 됐죠. 생성이 되면 시스템에 이걸 실행시켜 주세요 던진 거고요. 그럼 저희가 다시 받아가지고 뭔가를 처리해야겠죠. 그 받는 함수가 then에서 value 하고, 여기 지금 true를 리턴한 것이 value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 콘솔 록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콘솔 록에서 파일 있음, 그 다음에 정상 실행 안 될 때도 있죠. 이때 캐치를 씁니다. 에러 정보를 받아 가지고요, 콘솔 록 에러를 출력하고, 그리고 에러 파일 없음을 확인합니다. 이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프라미스란 객체를 생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프라미스는 함수를 가지고 생성을 하는데, 그 함수는 resolve라는 함수하고 reject란 함수를 아규먼트로 받습니다. resolve는 정상 실행했을 때 값을 전달해 주고요. 그리고 reject는 오류가 났을 때 오류 정보를 리턴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시스템에 던져준 거고요. 그럼 그 시스템에 던져준 거를 받아서 우리가 무슨 처리를 하려고 하면 then과 catch를 쓰는데, then은 정상적으로 실행했을 때 값을 갖고 와서 처리하는 거고요. catch는 오류 정보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처리하는 겁니다. 실행을 시켜볼게요. 보면 RS가 실행됐고 파일이 있음이 실행됐습니다. 없는 파일을 하면 reject false 파일 없음이 실행됐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추가된 게 finally라는 게 있는데, finally는 이렇게 두 개가 실행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실행해 주는 겁니다. 실행해 보면 마지막 실행이 있죠. reject를 가서 실행하던 이것이 resolve로 해서 정상 실행이 되던 finally를 마지막으로 실행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에러 핸들링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콜백 함수를 프라미스로 바꿔봤는데, 콜백 함수가 더 편해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함수만 호출해서 처리하는데, 프라미스는 코드가 더 복잡해 보이죠. 이 라이브러리는 엑시오스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API를 호출하는 함수인데요. 사용법을 보시면 이렇게 get 해가지고 인터넷 URL을 치고 데이터를 갖고 왔을 때 then catch finally 해가지고 실행을 합니다. 즉 여기서 프라미스 선언하는 거는 일반적인 라이브러리에서는 그냥 이제 생성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는 이 파일 exit라는 함수를 통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이 부분이 호출을 통해서 작동을 하고요. then catch try가 작동하는 형태가 일반적인 코딩입니다. 그러면 한번 여기서 저희가 콜백 함수를 한 다음에 함수를 선언하고 작업을 수행하면 코드를 분석할 때 보면 콜백 함수 선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하다가 뭐 페이지도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때 파일 exit를 만나면 요거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콜백 함수를 찾아가지고 정리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이 순차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점프가 일어나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하기 힘든 코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프라미스는 호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받아서 그 해당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고 아니면 에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 순차적인 정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코드를 읽어드릴 때 훨씬 더 편하게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하나의 프라미스를 가지고 했을 때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콜백 함수를 여러 개를 사용해 가지고 만들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코드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걸 보통 콜백 헬, 그러니까 콜백 지옥이라고 부를 정도까지 난이도가 있는 프로그램 코딩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프라미스를 써가지고 그 콜백 지옥을 탈출하는 형태로 이제 코딩을 짜게 되는데요. 실습을 해보면서 그 콜백 지옥이 어떻게 프라미스로 해결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려는 부분은 요 프로그램을 짤 때 파일들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루틴을 짜려고 합니다. 파일은 바벨 RC하고 패키지.json하고 웹팩 파일이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코딩을 짤 예정이고요. 요걸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펑션을 하나 만들죠. 체크 올 파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실행을 시키죠. 자, 처음 할 거는 바벨 RC입니다. 파일 exit을 통해서 하겠죠. 바벨 RC 요거를 그 다음에 콜백을 만들어야 됩니다. 플래그를 갖고 오고 플래그가 폴스일 때는 콘솔 록에서 가 없습니다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거 패키지.json을 체크해야겠죠. 체크 패키지.json 하고 함수 실행합니다. 그러면 패키지.json을 다시 정의를 해야죠.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패키지.json을 집어넣고 이렇게 하고 콜백을 실행을 시켜줘야죠. 네, 이렇게 합니다. 패키지.json이 있으면 웹팩.config.json을 또 해야 되죠. 체크 웹팩 config에서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꼭 있으면 콘솔 록 모든 파일이 있는 걸 하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다시 설명드리면 체크 올 파일 하면 여기 바벨 RC부터 체크하고요. 있으면 패키지 JSON으로 넘어가서 패키지 JSON 파일을 확인하고 또 있으면 웹팩 config 파일인지 확인하고 있으면 모든 파일이 있습니다로 출력하는 겁니다. 실행을 시키면 모든 파일이 있습니다 나옵니다. 이 부분도 지운 다음에 하죠. 그리고 이 전에 필요한 거는 전부 다 커멘트 시켜 가지고 비동기이기 때문에 실행되는 것도 전부 다 막아주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프라미스로 바꿔 보겠습니다. 우선 편의를 위해서 체크 파일이란
프라미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파일 네임을 받아가지고 프라미스를 리턴하는데, 리졸브 리젝트 하고, 이 부분 카피해 갖고 와가지고요, 체크 파일 할 때 파일이 없으면 리젝트 해가지고 파일 네임을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그냥 있으면 그냥 너를 넘기겠습니다. 리졸브 너를 해버리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파일 네임을 바꿔주고요. 그리고 이거를 체크 파일, 처음에 바벨 RC죠. 받아서 있으면 널이 들어오니까 상관없고요. 여기서 다시 리턴 체크 파일, 패키지.json을 합니다. 이것이 다시 통과되면 webpackconfig.js 파일을 체크해 보죠. 그리고 만약에 에러가 도중에 발생한다 그러면 파일 네임을 갖고 와서 콘솔로 파일 네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안 했네요. 된 해서 최종 다 확인이 됐죠. 확인이 되면 콘솔로 모든 파일이 존재합니다. 이거는 프라미스. 해서 실행을 하면 같은 로직이 반복됩니다. 만약에 파일이 도중에 없으면 오류가 발생하죠. 우선 이거 다 작동법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콜백 함수랑 비교하겠습니다. 작동은 여기까지 실행이 된 다음에, 그리고 저희가 프라미스는 예약 티켓이라고 그랬죠. 이게 예약 티켓 발행한 겁니다. 그리고 점 하면 이 결과 역시 예약 티켓입니다. 순차적으로 예약 티켓을 실행시키는 하나의 예약 티켓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프로그램 블럭은 여기서 1차적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위에 거 실행하고 예약 티켓을 발행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종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벤트 루프가 하나씩 실행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내는 겁니다. 요건 이제 기본적인 것 말씀을 드렸고, 다시 콜백이랑 비교해 보면 콜백 함수는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 실행하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실행해서 이 콜백 함수에서 패키지.json을 만나는 순간 다시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다시 콜백에서 존재해서 체크 웹팩 컴피가 발생되는 순간 다시 화면을 점프하게 되죠. 이거는 지금 거의 안 쓰는 명령어 중 하나가 고토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그램상에서 점프를 시켜버리는 건데, 자바스크립트 콜백 함수는 고토랑 비슷한 효과를 나타나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프로그램 짜는데 로직이 순간적으로 점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처음 보는 이 프로그램 분석하는 사람들은 계속 소스를 점프하면서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소스가 이해하기가 힘든 겁니다. 이것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라미스를 통해서 예약 티켓을 발행하고, 그것이 실행됐을 때 다시 그 다음 작업을 정의하고, 실행됐을 때 그 다음 작업을 정의하는 형태로 함으로써 순차적으로 소스를 볼 수가 있죠. 훨씬 더 읽기 쉬운 코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도 이런 캐치를 통해서 발생되는 오류를 받아서 오류에 대한 핸들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때문에 코딩 규칙에 기능 이용 항목을 추가하겠습니다. 모든 비동기는 프라미스를 사용합니다. 콜백 루틴은 사용을 금지하고요. 그 다음에 ES6 이전에 콜백 루틴으로 구축된 라이브러리도 있습니다. 아까 보신 파일의 존재 여부를 체크하는 라이브러리도 기본적으로 이 콜백 루틴을 사용해서 만든 라이브러리죠. 이런 라이브러리는 아까 보신 것처럼 프라미스로 변경해서 사용하십시오. 이것도 화면을 커멘트 시키고 터미널도 클리어 시키겠습니다.
우선 기능 두 개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앞서 했죠. promise.resolve 해서 1 then 하고 value 하고 콘솔로 밸류를 해봅시다. 그리고 캐치일 경우 ERR 하고 콘솔로 오류 ERR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1이 나오죠. 리졸브는 주어진 값을 정상 실행했다는 형태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value는 1이 돼서 콘솔로 가면 1이 나오는 거죠. 이거와 반대가 리젝트가 있습니다. 리젝트를 똑같이 실행시켜 보면 리젝트는 에러 정보를 리턴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이 에러 정보인 겁니다. 그래서 에러를 가지고 오류 ERR이 지금 실행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리졸브하고 리젝트하고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에러 핸들링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프라미스 리졸브에서 널 값을 리턴하고요. 그 다음에 then 한다. 콘솔로 1을 실행하고 이거를 9까지 한번 실행하겠습니다. 1에서 8까지 실행이 됐죠. 여기에 캐치하고 ERR 해서 콘솔로 오류 이렇게 해도 에러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결국 1에서 8까지 실행이 됩니다. 여기에 오류를 한번 심어보죠. 프라미스 리젝트에서 1을 집어넣으면 1, 2, 3, 4하고 에러가 떨어졌기 때문에 끝으로 가서 오류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 위치를 바꾸어도 그 앞에 건 실행되고 그 뒤에 건 실행이 안 되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용법이지만 이렇게 해서 요 캐치를 한번 여기다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1, 2 에러가 떨어졌죠. 그러면 캐치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3이 실행이 안 되는 겁니다. 4, 5, 6, 7, 8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캐치라는 거는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캐치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또다시 프라미스가 걸려서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 요 자체가 이게 파이널이죠. then, catch, final.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파이널은 거의 쓸 필요가 없다고. 보통 then, catch, final 3개의 줄만 쓴다면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프라미스를 중첩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그 파이널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3개만 썼을 때는 파이널에서 에러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핸들링 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에러가 이때 발생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러가 떨어져 버리죠. 도중에 캐치를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전부 다 파이널로 처리했다. 근데 도중에 파이널 중에 에러가 발생했다 그러게 되면 이런 형태로 컨트롤을 못하는 형태의 로직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파이널을 쓰지 마시고 맨 마지막에 캐치로 해가지고 비동기 실행을 마무리 시켜주는 게 보다 안전한 코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경우를 안 했네요. 여기 보면 캐치를 정상 실행하는 루틴에 두면 이 부분은 실행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요 then하고 여기 이 중간에 오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무시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를 실행하고 여기서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캐치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4, 5 다시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맨 처음 발생하는 맨 마지막에 있는 캐치에서 오류2가 발생해서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류 핸들링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것도 명확하게 이해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다시 코멘트 시키고 이제 그 프라미스의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st array equal 1000, 2000, 3000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배열을 가지고 맵을 돌리죠. 밸류를 갖고 와서 new 프라미스로 만드는데 리졸브만 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만들어서 set time out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콘솔로 value 실행하고 resolve value 그리고 value 하면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타임아웃 실행시켜서 1000이면 1000에 대해서 1초가 지난 다음에 콘솔로 1000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실행이 완료됐다고 밸류를 보내는 겁니다. 실행해 보면 이렇게 1초마다 실행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콘솔로해서 이 어레이를 보면 배열로 해서 프라미스가 플린터 되고 그 다음에 실행이 되죠. 코딩 블락이 끝난 다음에 시스템이 각각의 프라미스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1초, 2초, 3초마다 실행이 됐죠. 여기서 만약에 이 모든 게 다 실행이 완료된 다음에 특별한 작업을 하려면 프라미스 all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카피해 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이거는 코멘트 시키고요. 그리고 이것이 끝났을 때 단순하게 화면 출력만 시키죠. 콘솔로 모든 작업 완료 하면 실행된 다음에 모든 작업 완료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3개의 프라미스를 동시에 실행을 시키는 건데 그 중에서 뭔지 하나만 실행이 되면 특별한 작업을 수행하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는 all이 아니라 레이스를 씁니다. 1초 뒤에 실행되고 뭐든지 하나가 실행됐으니까 그 다음에 모든 작업이 아니라 하나의 작업이 실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2초, 3초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배열에 오류가 한번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되는가 한번 보죠. 이렇게 해서 배열로 감싸고요. 처리하고 추가돼서 프라미스 리젝트 1을 한다 치면 좀 정리를 하면 배열이 스프레드 오퍼레이터로 카피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리젝트 하나 더해 가지고 배열을 만들었어요. 지금 세이브 시켰더니 오류가 나는 이유는 그게 캐치가 없죠. 콘솔로 오류 ERR 해서 저장을 해보면 3개 중에서 먼저 오류가 떨어진 걸 리턴하고 이 3개가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레이스는 작동을 하고요. 이거랑 비슷한 게 애니가 있습니다. 이걸 애니로 바꿔주면 이상 없이 레이스랑 똑같이 작업을 해주죠. 하지만 이 프로젝트 리젝트가 있어도 별다른 오류를 발생하지 않고 그냥 실행을 합니다. 이 애니의 특이점은 만약에 이 배열 중에서 모두가 다 오류를 발생하면 그때는 오류를 발생하고 어떤 한 가지라도 오류를 발생 안 하면 그것을 그대로 실행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코멘트하고 이렇게 하고 일을 하면 이건 전부 다 오류가 발생되는 거죠. 저장을 하면 이때는 오류가 다 발생이 되죠. 다시 설명을 드리면 프라미스 5는 전체 실행 후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라미스 레이는 그 중에 하나만 실행이 되면 실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애니는 프라미스 레이스랑 비슷한데 도중에 오류가 발생해도 모두 발생하면 캐치를 하나라도 성공하면 정상 작동하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레이스는 하나라도 오류가 있으면 오류를 진행합니다.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이 리턴 값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프라미스 5를 하고 리졸트를 해서 콘솔 로그를 하면 죄송합니다. 되겠네요. 3개가 실행되고 리졸트에 저희가 똑같은 밸류를 리졸브 했죠. 그렇기 때문에 배열로 1000, 2000, 3000이 나옵니다. 이 케이스에서
레이스를 해보면 아예 실행이 안 되죠, 리절트가. 그리고 애니를 실행시켜 보면 첫 번째 실행한 걸 하고요. 그 다음에 2000, 3000은 실행을 안 하는 겁니다. 이 리절트 값이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까 이것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레이스 한 다음에 오류가 없이 처리하면 하나의 실행한 하나만 이제 결과로 리턴을 하는 겁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걸 복사한 다음에 커멘트 시키고 레이스를 all settled 하면 실행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먼저 실행이 되고 결과값으로 스테이터스와 밸류를 리턴합니다. 정상적으로 실행된 거는 풀필 해가지고 여기 리졸브에 들어간 밸류 값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러를 발생하는 거는 리젝트 한 다음에 리즌으로 해서 그 에러 값을 리턴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 실행해가지고 전체 실행한 결과를 한꺼번에 어레이로 받아서 처리할 때는 이 all settled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프라미스 쪽은 1차 끝내고요. async await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멘트 하고요. 테스트라는 함들 하나 만들죠. 이거는 그냥 콘솔로 1차 실행해서 화면에 출력하고요. 실행하면 나옵니다. 여기에 프라미스를 하나 만들죠. const p는 new 프라미스에서 리졸브만 쓸 생각이고 콘솔로 해서 내부 실행 하고요. 리턴은 리졸브에서 10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P를 콘솔 로그를 찍어 보면 우선 프로미스를 만들어서 시스템 던졌죠. 그러니까 시스템 동기적으로 내부 실행이 실행됐을 거고 10을 리턴 시킬 수 있는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근데 프로미스 자체는 내부에서 예약표 비슷하게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그냥 이 프로미스만을 리턴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10은 이렇게 됐죠. den을 써서 처리하는 형태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실행하고 이것이 블럭이 끝난 다음에 이 den은 여기 돼 있지만 이벤트 룹을 통해 실행한 거기 때문에 이 10이 뒤에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어싱크하고 요 P 앞에다가 await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실행해 보면 1차 실행하고 여기에 프라미스가 아니라 10으로 그냥 바뀌었죠. 무슨 말이냐면 요 P가 예약 티켓이죠. 예약 티켓인데 그 앞에 await가 붙으면 이것을 비동기화 시켜서 시스템에 보내는 게 아니라 이 await가 이 P가 동작하기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값을 갖고 와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await가 실행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이 어싱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어싱크로 선언된 함수 내에서는 await를 통해서 예약 티켓인 프라미스가 충분히 실행될 수 있도록 기다린 다음에 결과값을 리턴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역할입니다. 그럼 오류 처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게 리졸브가 아니라 리젝트가 되고 리젝트를 리턴하면 보통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 try catch를 사용하게 됩니다. 보면 내부 실행됐고 했을 때 1차 실행이 아니라 그냥 오류로 해서 값인 10이 그냥 디스플레이 되어 있죠. 이렇게 async await를 쓰게 되면 콜백 함수를 마치 기존의 자바스크립트의 순차적인 프로그램 방식처럼 보다 이해하기 쉬운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den을 쓰는 것보다 이 부분이 코드의 순서하고 실행 순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아까 den을 보셨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den은 1차 실행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실행이 됐죠. 왜 그러면 이 자체가 예약 티켓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await 같은 경우는 그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코드의 흐름과 콜백의 실행을 같은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게 프로그램을 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해서 안 쓰고 어웨이트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에러 났죠. 그리고 이게 설정 때문에 제가 지금 저장을 하면 어웨이트가 있으면 당연히 어싱크를 그냥 붙여버립니다. 어웨이트는 반드시 어싱크 함수 내에서 써야 됩니다. 이거랑 비슷한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const 인어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promise resolve 뭐 2 한 다음에 요거를 이 await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어싱크가 있으니까 요 await가 먹는다고 생각을 하죠. 제가 처음에 async await 했을 때 이렇게 써가지고 버거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 await는 자기가 속한 함수에 걸려 있어야 됩니다. 밑에 있는 await는 이 함수 내에 있죠. 근데 이 await는 inner라고 선언된 함수 내에 다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장을 해보면 아까처럼 자동 이제 코딩 수정 때문에 그러는데 이 함수에 async가 다시 붙습니다. 즉 내부에서 await를 쓸 때는 다시 그 함수마다 async를 하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await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 사용법입니다. 물론 저처럼 세팅이 돼 있으시면 자동으로 수정이 될 텐데 세팅이 안 되신 분들은 요거 미스 하셔가지고 오류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배열을 처리하는 겁니다. 우선은 요 에러나는 거를 다시 원위치 시키고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const array하고 저희가 했던 거 1000, 2000, 3000을 이거를 맵을 써가지고 밸류를 받은 다음에 그냥 promise resolve를 해버리죠. 값을 그냥 리턴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await를 걸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건 promise resolve죠. 그리고 이 함수 내에 async await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출력을 array로 해보면 promise의 배열이 그대로 디스플레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저희가 비동기화 시켜야겠죠. await 하면 그래도 promise 상태로 그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체가 array에는 우선 요 배열이죠. 배열 자체는 promise가 아니죠. 배열 안에 있는 것이 promise인 겁니다. 때문에 실제 이 await 하면 요 배열만을 핸들링하지 안에 있는 promise까지 비동기화를 시켜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저희가 배웠던 대로 promise all 하고요. 배열을 감싸 주셔야지만 저희가 원하는 1200, 3000이 나오게 됩니다. async await를 쓴다고 해서 꼭 이 promise를 안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조합해서 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async await는 결국 비동기로 제어되는 것을 동기화 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기 때문에 콜백 함수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배웠던 것을 그대로 쓰고 단지 코딩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async await를 쓰신다고 하는 게 더 합당한 결론인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async await를 씀으로써 기존의 그 동기식 프로그램이랑 비슷하게 코딩을 짤 수 있기 때문에 편한 점도 있긴 한데 저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런 비동기 프로그램 있죠. 프라미스 하는 부분들이요. 이런 형태의 개념. 이런 형태의 개념을 async await로 대체시킬 수 있는 건 확실합니다. 한데 함수형 프로그래밍으로 보면 async await보다는 이런 형태의 개념이 더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알맞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async await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라 그게 적절한 이제 사용법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수형 프로그래밍 할 때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때문에 여기서는 단순하게 프라미스하고 async await의 기능을 익히는 정도의 수준까지만 해서 마무리 짓고 마지막으로 그 최신 이크마스크립트 2022에 보면 그 탑레벨 await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 보면 이런 식으로 선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뭐냐면 함수 안에 이 await를 두는 게 아니라 라이브러리에 그냥 이렇게 디폴트 해가지고 await에서 promise resolve 해서 선언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웨이트는 반드시 어싱크란 함수 안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작동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2022년도에 선언이 됐는데 제가 테스트한 시점에서는 아직 이것이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게 있다고만 생각하시고 언젠가 구현이 될 거기 때문에 알아두시고 구현됐을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자바스크립트의 비동기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제 1차 설명드렸고요. 만들어놨던 샘플을 요거에 맞게끔 해서 좀 고쳐보겠습니다. 우선 라이브러리 좀 복사해서 놓고요. 그리고 이 무비 라이브러리에 보면 지금 저희가 단순하게 그냥 무비 어레이에서 그 조건에 맞는 것만 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필터하고 요거는 all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에서 all에 슬라이스에서 하고 그리고 const total count에서 all에 하고 return 페이지 카운트 토탈 카운트 데이터 이런 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형태로 바꿔 놓고요. 보기 흉하니까 이렇게 하고 이것도 좀 다른점 이렇게 하는 게 더 보기 편하겠죠. 인덱스에서 import from 무비 라이브러리 해서 이걸 갖고 오고 그러면 자료를 갖고 올 때 타이틀 0페이지부터 10개 그리고 서이텍스는 I 좀 then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거를 프라미스로 리턴해야 되죠. 원하는 건 웹에서 자료 갖고 오는 걸 흉내 내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하고 그러면 then에서 콘솔 로그를 하면 네, 데이터는 나옵니다. 뭐 콘솔도 필요 없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좋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